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이들 이렇게 드시죠?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건기식이라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인정 절차를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현과 마크를 표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알려진 그런 식품들, 일반 식품들은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 섭취량의 기준이라는 게 없고 과학적인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대로 거친다는 거겠죠. 식품들 중에 보면 기능성을 강조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거를 발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이제 규격화돼서 섭취량, 기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준 이런 거를 이제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해가지고 심의가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났을 때 건기식이라는 제품이 돼서 팔 수 있는 것이죠. 자, 쉽게 정리하면 일반 식품의 범주 안에 이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성 식품이 있고 그거를 또 기준과 규격화시킨 게 건강기능식품. 일부는 이제 의약품하고도 겹치는 특성이 있겠죠. 일단 승인이 나고 나면 되게 까탈스럽게 관리를 하는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일본 선진국과 비교해도 체계적이고 깐깐하다. 자, 어느 정도로 깐깐하냐 하면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이제 공정은 원료를 구해서 생산을 하고 이제 패키징해서 제품으로 제조화를 하고요. 다단계나 방문 판매 여러 매장 등을 통해서 유통하는 방식을 거치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인삼인데 인삼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인삼공사가 인삼을 재배해가지고 이제 채취한 다음에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걸 제품으로 만든 다음에 매장 같은 데 파는 방식을 거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원료부터 판매까지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냐가 핵심입니다. 인삼하면 대표 브랜드가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정관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제조했다 이래서 정관장이에요. 이게 일제시대 때 하도 이제 위조 고래삼이 많아서 총독부 쪽에서 이제 전매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거를 구분하기 위해 쓴 표현이죠. 오늘날에는 그 줄임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퀄리티 컨트롤 됐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내추럴 엔더텍의 이제 백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된 이여우 비소라는 혼합돼가지고 신뢰할 수가 없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건기식 협회에 따르면은 14년도에는 1조 6천억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5조를 돌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78%나 된다고 하죠. 이제 우리의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거겠죠. 시장을 연령대로 보면 아무래도 40, 5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나이 좀 먹으신 분들이 많이 섭취를 하시니까 규모가 좀 크고요. 집에다가 사다 놓으면 다 같이 먹으니까 두 사람 이상 먹는 비중도 상당한 시장입니다.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가파르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때부터 이미 건강을 챙긴대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챙기겠다 이런 응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이제 면역력 개선을 위해서 먹지만 체중 관리 이제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건기식 같은 것도 이제 시장을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좀 많이 챙겨 먹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구매는 1년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구매를 하시는데 나이가 그래도 좀 드실수록 조금 더 비싼 제품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향이 있고요. 한 해 구매할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매 결정의 결정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효능 이런 거 따지시고 그리고 이제 인지도, 브랜드 이런 거에 의존을 하시는 반면에 20, 30대들은 이제 가격이나 이제 평점 후기 이런 거를 챙겨보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원래 전통적으로는 다단계나 이제 방판이 건기식의 주요 유통 통로였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다단계.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14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다단계 방판 비중이 대략 60% 정도의 아주 절대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런 업체들을 보니까 주요 다단계 업체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인데 1위는 아메이, 2위에 이제 애터미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둘은 이제 매출이 1조가 넘는 압도적인 회사이고 아래는 그래도 규모가 좀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메이나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상위 품목이 생활용품, 건기식,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많이 유통이 되는 구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다단계 업체들의 매출 합은 몇 년간 5조 수준으로 고만고만한 정체인 걸 보면은 다단계가 조금 멈춰있는 것 같기도 해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일 많이 산다고 응답한 쪽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 이런 쪽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대형마트, TV용 쇼핑, 전문 매장 이런 데 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예전에 뭐 다단계나 방판에 비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접하고 구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요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제 구매 비율을 보면 전통적인 1위는 계속 홍삼이었습니다. 한 20% 정도 시장이었죠. 근데 이건 최근에 좀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1조 5천억 정도의 시장이고요. 그 비율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쉽게 떠올리는 비타민 같은 경우도 비중은 좀 떨어지는 축에 속합니다. 반면 이제 성장하는 쪽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광고 많이 나온 제품들, 그리고 뭐 루테인 이런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시장 동력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이죠. 뭔가 새로운 아이템,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한 효능의 무언가를 먹고 싶어 할 거다라는 겁니다. 건기식의 원료로는 크게 이제 고시형 원료와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게 있는데요. 고시형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개별 인정형 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원료의 안정성이나 기능성이나 특정 규격의 자료를 조사해서 식약처에 또 인정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이 회사만이 원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뭐 당귀, 헛개나무, 홍합 이런 데서 다양한 원료들을 뽑아내서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여러 형태로 새로운 의미로 규제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살짝 면제시켜주는 제도인데 7개 신청 기업에 대해서 개인 의료기기로 측정하거나 유전사 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른 건기식을 추천해줄 수 있는 방식의 영업을 허용해줬고요. 지금은 정해진 규격하에서 통안에 포장된 걸 파는데 그거를 일회분량에 소분해서 팔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이나마 더 커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들 리스트는 여기 있고요. 이 중에서 상장 관련된 회사는 코스맥스 MBT 그리고 콜마 B&H가 있습니다. 자, 산업 개요는 이만하고 업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반기 때 건기식 쪽 섹터가 좋을 거라는 거는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미 다 캐치를 하셨을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건강을 급 챙기기 시작했다. 건기식을 먹어서 코로나를 막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겠죠. 다만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챙기자. 각종 채널에서 많이 늘었는데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에서도 부쩍 늘었고 코로나 발생 이후에 더 가파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1월부터 4월까지 늘었고 이마트24 그리고 BGF 리테일의 CU 이런 데서도 많이 늘었다. 메르스 때보다도 되게 가파르게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켓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그 중에서 영양제 이런 거 옥션에서도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어떤 품목 증가했나 보니까 마늘즈, 프로폴리스, 계피, 오메가 다양한 품목들이 증가를 했고요. 홈쇼핑 채널에서도 GS 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4월도 이렇게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 때도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상반기 실적 발표가 올 때쯤 되니까 기사가 돼서 올리브영 말 기사인데 전년도 대비 45% 건기식이 성장했다. 그리고 뭐 코스모스 MBT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이제 인터뷰에서 살짝 흘렸죠. 상반기 매출이 30% 증가했다. 기사 보고 나서 계산해서 엑셀 돌려보면 바로 다 나오죠. 자, 상장된 건기식 업체들 관련 표인데요. 뭐 대부분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이렇게 없는 회사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매출액이 올해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죠. 영업이익 또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잘 나갈 때 보면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고 고성장세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PR 20배 이상 기본적으로 받았을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업체들 주가를 보니까요. 연초 대비는 다들 이렇게 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오늘 이렇게 못 간 애들도 있습니다. 못 오른 애들은 아마 실적 차이겠죠? 좀 실적이 아마 부진했을 것이다. 그래서 분기로 관련 업체들 실적을 이렇게 뽑아보니까요. 일단 잘 나온 애들부터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었다. 뭐 캡슐 같은 포장 만드는 파운이라는 회사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 크게 증가. 뭐 OEM 해주는 노바렉스 이런 회사들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못 갔던 애들은 매출 개선이 좀 없었던가, 매출이 개선됐지만 환관비 같은 게 이렇게 같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뭐 전년도 대비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 혹은 뭐 이익이 더 줄어들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업체들이죠.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는 괜찮았는데 1분기에서 이제 2분기부터 이렇게 매출이 꺾이게 되죠. 그래서 앞에 나온 좀 잘 나온 애들 위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상반기는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3분기, 뭐 4분기 이어서 계속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얼마 전에 추석 선물 관련 조사를 해보니까 주고 싶은 선물 2위가 이제 건기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받고 싶은 선물은 이제 현금이었겠지만은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니까요. 국내에서 이미 건기식은 전체 비중에서 34% 정도가 선물 관련 시장이라고 합니다.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석 명절 선물도 많이 샀을 것이고 연말까지 이 시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켓컬리에서 9월 첫 주에 조사를 해보면은 8월 마지막 주 대비 27%가 증가했고요. 전 달 대비 34%가 더 증가했다고 해요. 8월 달에도 좋았는데 9월 달에도 좋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베이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지마켓과 옥션 같은 경우도 추석 주간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대비 이제 17% 정도 증가를 했다. 눈 건강 관련돼서 루테인 같은 거 많이 팔렸고 다른 것도 뭐 증가를 했는데 뭐 각종 영양제, 특히나 뭐 비타민 이런 건 저조한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어났다. 필번가에서도 건강용품 중에서 다이어트 식품, 이것도 건기식이죠. 이런 것도 많이 증가를 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그 추이는 이어갑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추석 선물 보니까 건강식품이 한 20%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죠. 또한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고기만큼은 아니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이 한 20%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이 다 괜찮은 걸로 기사화되고 있으니까 3분기에도 무난하게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표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이미 잘 나오거나 잘 나올 추세에 있는 애들을 보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지런한 분들은 여기 있는 리스트에서 다 한 번씩 어닝 시즌 앞두고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주요 업체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깊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슈도 계속 남아있고 날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